이 그림 다들 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한 천재 화가가 어떻게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를 그린 화가가 바로 이 작품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려 2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사람,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했던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있습니다. 베르메르가 활동했던 17세기는요, 네덜란드 역사상 그야말로 황금 시대였습니다. 무역, 과학, 예술, 모든 게 최고였죠. 당연히 예술 시장도 엄청나게 활발했고, 베르메르는 화가로서 꽤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상이, 아니 네덜란드 전체가 곧 뒤집힐 운명이었거든요. 거대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자, 비극의 시작은 바로 1672년입니다.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이 해를 재앙의 해라고 부르게 돼요. 상상해보세요. 전쟁이 터지니까 경제는 순식간에 박살이 났고 누가 그림을 사겠어요? 미술 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된 지 불과 3년 뒤인 1675년 12월 베르메르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파멸적인 전쟁 동안 겪었던 큰 고뇌와 비통함으로 죽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한 예술가의 삶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국가의 비극을 넘어 베르메르 가족에게 닥친 아주 개인적이고도 처참한 비극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고작 43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건요, 아내와 무려 11명의 아이들,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파산해버린 겁니다. 남겨진 아내 카타리나는 어떻게든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그림들이야말로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빚쟁이들 손에 넘어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그림들을 숨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손에 쥔 주요 채권자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바로 안톤 판 레유엔훅,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로 그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잔인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가 베르메르의 친구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친구의 손에 의해 베르메르의 모든 것이 압류될 운명에 처한 거죠. 이 끔찍한 재정적 파멸이 가져온 결과는 한 위대한 예술가가 역사에서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위대한 화가가 잊히는 과정은 참 비극적일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막대한 빚 때문에 그의 모든 그림이 압류됐어요. 두 번째, 이 작품들이 헐값에 팔려서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이 사라지니까 그의 이름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베르메르는 그렇게 미술사에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겠죠. 그의 기적 같은 재발견, 이 유명한 작품이 가진 불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가 잊힌 지 무려 200년, 정말 긴 세월이 흐른 뒤인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몇몇 미술사가들이 흩어진 그의 작품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을 세상에 다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네덜란드 황금시대에는 바로 이 그림이 있다. 이렇게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의 천재성은 바로 이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는 저 신비로운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는 저 극적인 빛의 사용.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를 그림 속으로 확 끌어당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저 진주 귀걸이입니다. 저 영롱한 질감을 단 2번의 붓질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년 동안 묻혀있던 베르메르의 천재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예술가의 정말 드라마틱한 삶, 그 비극적인 몰락과 기적 같은 부활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과연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천재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